열펌이 쉬워지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정홍섭입니다. 탈색과 염색으로 손상이 많은 반곱슬의 모발입니다. 뿌리 쪽에 10cm 정도는 곱슬이 있는데 탈색으로 인하여 곱슬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고요. 매직 세팅을 한 상태에서 탈색과 염색을 하여서 끝머리 쪽의 웨이브도 탄력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답니다. 뿌리 쪽은 곱슬머리, 중간은 매직, 끝머리는 웨이브 다양합니다. 탈색머리, 복구매직으로 윤기 나는 찰랑거리는 색머리를 원하십니다. 펌제는 pH 5 정도로 믹스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곱슬이 있다 하여도 탈색으로 인하여 큐티클이 느슨해져 있을 것이므로 먼저 도포한 후에 반응을 보면 되겠지요. 뿌리 쪽과 중간 부분까지 5점대의 펌제를 도포하면서 혹시 머릿결에 문제가 없는지 중간중간에 먼저 도포하였던 부분을 체크하면서 진행합니다. 건강한 모발에 곱슬이라면 듬뿍 발라주어도 되겠지만 탈색한 모발은 큐티클이 살아있다 하여도 손상이 많이 되었기에 고르게 빗질하면서 펌제가 뭉쳐 있지 않게 해줍니다. 5점대라면 모발에 크게 데미지는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펌제를 바르는데 벌써 뿌리 쪽 곱슬이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열 처리는 필요 없을 것 같지요? 제 생각보다 큐티클 손상이 많네요. 방치 시간 없이 웨이브를 하였던 부분은 손상이 제일 심하였기에 pH를 4점대로 맞추어서 펌제를 믹스했답니다. 뿌리 쪽 반응이 빠르기에 끝머리 쪽도 빠른 도포를 합니다. pH 5점대인데도 바로 반응이 오는 것을 보니 시간을 자연 방치라도 오래 보면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요. 모발 조건에 맞게 그때그때 방법을 바꾸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지요. 반응이 바로 오는데 열 처리를 한다거나 자연 방치로 일정 시간을 보거나 할 필요는 없겠지요. 끝머리 쪽까지 펌제를 도포하였고요. 자연 방치만으로 시간을 보겠습니다. 건강한 모발이라면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열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펌제의 반응 속도가 빠르다면 시간은 가능한 짧게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반응을 보고 5분을 볼 수도 있고 10분 또는 15분을 볼 수도 있겠지요. 본인의 감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시면 되겠지요. 모발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힘든 과정이 남게 되는 것이니까요. 곱슬이 풀어질 정도와 끝머리 쪽에 단단함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척 후 건조를 합니다. 손상이 많은 탈색모라면 겉의 수분은 100% 건조합니다. 하지만 피질 속에 수분이 100% 건조되지 않게 하기 위한 열보호제를 사용했답니다. 프레스 시 피질 세포의 수증기를 발생시키면 윤기가 좋아진답니다.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다려줄 경우 산화 후 마무리 시 푸석거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너무 건조되면 윤기와 부드러움 그리고 찰랑거림이 사라지며 오히려 지금의 모습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답니다. 매직도 뜸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매직 시 처음 프레스를 시작했을 때 부드러운 슬라이딩과 함께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윤기 나는 머릿결로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프레스를 하는데 수증기는 나지 않고 곱슬도 잘 안 펴지면서 뜯기는 경향이 생긴 곳은 산화 후 곱슬이 덜 풀어지거나 모발이 다른 것보다 건조한 모습으로 변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신지요? 피질 세포의 보습 또는 수분이 완전히 건조되어 없을 경우 생기는 현상이랍니다. 겉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치익 소리와 함께 수분 증발이 급격할 경우는 모발 손상이 엄청날 수도 있겠지만 피질세포의 보습이나 수분은 모발의 윤기와 매끈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프레스 작업 중인데요. 탈색 모발에 수분을 가둔다고 하였는데 손상이 심하여서 그런지 수증기의 양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모량이 조금 많이 잡고 슬라이딩을 평상시 하는 시간보다 조금 빠르게 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마지막 프레스 할 곳이 너무 건조된 상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슬라이딩을 하면서 머리카락의 윤기가 얼마나 생기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지요. 프레스는 지루한 시간이잖아요. 결과를 생각하며 작업을 한다면 지루함을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의 생각입니다. 양면 돈모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장점은 매직기 안으로 머리카락이 들어갈 때 돈모 브러쉬의 텐션으로 인해 깔끔하게 펴진 상태로 들어가며 매직기를 잡은 손의 힘이 꼬리빗으로 머리카락을 인도할 때보다 50% 정도의 힘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산화의 시간입니다. 저는 손상이 많을수록 산화제의 시간을 짧게 보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폼젤을 사용하였기에 산화제를 하는데요. 건강한 모발에는 건강모 폼젤을 사용하고 손상 모발에는 손상모 폼젤을 사용하는데 산화제는 과수 타입 한 가지만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극손상모에도 산화제의 산소의 농도가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과하다 생각해서 시간으로 조절하는 편입니다. 물론 산화제의 pH 밸런스를 희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물이나 PPT를 믹스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요.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요. 저의 방법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산화와 세척 후 건조만 하면 되겠지요. 탈색을 여러 번 한 머리카락은 건조가 잘 안 되지요. 피질세포의 아미노산들이 줄어들고 섬유다발이 수분을 과도하게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배출하면서 생기는 일이지요. 속이 비어져 있어서 그러니 폼제에는 모발에 유효한 성분들을 채워주고 큐티클에 정리를 하면 건조가 빨라지겠지요. 건조 후의 모습에서 윤기가 상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드라이로만 건조한 상태지만 머릿결이 아주 좋아졌답니다. 에센스나 오일 종류를 발라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닌 갈라지고 엉키고 푸석거리던 것을 프레스로 큐티클을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졌답니다. 물론 알카리화된 모발도 pH 4와 pH 5점대로 낮추어서 도포하였기에 큐티클의 수축과 단단함도 좋아졌기에 윤기와 부드러움 그리고 매끈함까지 해결되었답니다. 완전한 머릿결 미인으로 변신하였지요. 탈색머리 복구매직 정홍섭의 쉬운 열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